말씀 네. 좀 죄송한데 지금 얘기하신 거가 사실은 뽑는 분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팬 버려질까 봐 좀 두렵기도 해서 그냥 좀 지치기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랑 이지 코칭 무료 상담 신청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상담을 신청하셨는지 상담 신청한 이유부터 먼저 좀 들어볼까요? 저는 원래는 패션 VMD 준비를 하려고 포트폴리오 만들면서 학원 다니면서 과정이 5개월이었고요. 그 네, 이후에는 이제 면접을 보러 다녔었어요. 2달 동안. 진짜 수많은 회사들, 에이전시든 인하우스든 디자이너 브랜드든 진짜 많이 보러 다녔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붙은 부분이 에이전시랑 디자이너 브랜드 정규직이랑 그리고 그 VMD를 하는 그냥 서포트를 도와주는 업무 보조 인턴직을 붙었었는데 그 인턴직은 이제 정규직 전환이 아니고요. 그냥 체험형 인턴이었어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기간 네, 동안 다닐 수 있는 그런 인턴직이었는데 저는 이제 정규직을 좀 하고 싶어서 원래 이전에 제가 대기업 인턴직을 한 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정규직 하고 싶다 해서 그 디자이너 브랜드 인하우스 정규직에 들어갔었는데 이제 막상 거기에서 다녀보니까 저는 솔직히 좀 제가 생각했던 VMD랑 좀 다른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다니면서 뭐 백화점 BP 시안도 만들고 쿠폰도 만들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한 달 뒤에는 씨는 우리 회사랑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네. 그것보다는 이제 디자이너가 저를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아 보여서 또 쇼룸 코디시안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그런 단일적인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한 수습이 그때 3개월이었는데 3개월 네. 중에 한 달 일주일 다니고 통보를 받고 되게 좀 저도 그 회사의 그 분위기라든지 좀 분위기가 좀 삭막하기도 했고 어느 정도 좀 수직적인 분위기가 있었어서 저도 그 회사를 그렇게 좀 별로 그렇게 좀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지만 오래 다닐 생각이었는데 거기에서 먼저 이제 거절하니까 아 그래 이게 좀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해서 다른 회사를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아 이번에는 이제 에이전시를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 해서 정신없이 한 3주 동안 이제 알아보다가 그때 뭐 에이전시가 붙었었어요. 근데 그 네. 패션 BMD를 다루는 그 에이전시 프로젝트들이 좀 굵직굵직한 브랜드들이 많았어가지고 아, 이 회사에서 일을 하면 좀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들어갔죠. 근데 제가 그때 좀 마음이 급했었어요. 얼른 다시 커리어를 채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는 3개월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쓴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거기서 좀 쎄했지만 아 그래 설마 3개월 쓰고 버려지겠어라는 생각에 나는 일단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들어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총무부 사람도 총무팀도 이제 그 회계사 하는 사람이 이제 2개월 뒤면 뭐 정규직 전환을 뭐 시켜주겠다 해주겠다 해서 뭐 알겠다 열심히만 이제 부탁드린다 해서 알겠다 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뭐 근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제가 뭐 발주를 뭐 잘못 넣어서 크게 미싱이 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난하게 한 달, 2달 일을 했는데 이제 면담이 와서 이제 그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도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번이나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죠. 제가 왜 혹시 저한테 문제점이 뭐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봤었는데 그쪽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업무가 좀 미숙하고 업무 이해도가 좀 낮아 보여서 그렇다. 근데 그걸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도 좀 구체적인 이유 이런 걸 좀 알 수 없냐고 했더니 그런 거는 팀장님한테 같이 디자인 일했던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여쭤보는 게 맞지. 저한테는 제 스스로 찾아보라고 하셔서 그래서 뭐 알겠다 해가지고 뭐 이번 주까지만 일해달라 해서 4월 중순까지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팀장님께 여쭤보고 근데 팀장님도 별 문제는 없었다. 그냥 발주가 조금 미숙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그분도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퇴사 통보를 받는 건 뭐 자기도 너무 당황스럽다. 하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 다른 좋은 그런 회사 알아봐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뭐 저도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또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잃었으니까. 그래서 패션 VMD라는 업계가 원래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좀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회사에서도 나중에 이제 제가 퇴사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뭐 팀장님이 얘기하시기로는 그 제가 들어오기 전 직원도 뭐 한 달 반 만에 퇴사 통보를 받아서 나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VMD 업계라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다고 생각했던 게 저도 그 회사 다니면서 브랜드들과 미팅을 하면서 들어본 결과로는 좀
예산을 좀 적게 받았고 또 업계가 어려워져서 요즘은 또 온라인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기도 했고 또 거기에서도 좀 요즘 업계가 어려워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두었다. 또 VMD 업계가 어렵다. 그리고 또 같이 또 미팅을 해보니까 요즘 사람 잘 안 뽑으려고 한다. VMD에서 이런 말들도 왔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이력들 중에서라도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LG 플러스에서 일했던 거랑 리테일 회사에서 일했던 거를 좀 그걸 융합을 해서 제가 IT 회사에서 좀 일을 해봤었으니까 그 패션 온라인 플랫폼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MD 쪽을 도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제가 여기 컨설팅 신청을 하게 된 거였어요. 제가 또 솔직히 VMD 회사 다시 도전하는 그런 미련이 조금은 남아 있지만 그 VMD라는 그 업무 자체가 직무 자체가 그 회사에서 맞는 스타일대로 해야 되는 거고 다른 회사 리뷰들도 알아보면 좀 그런 당일 퇴사 통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수습 기간 중에. 어쩌면 이제 그 VMD라는 업계가 전문화된 직업이 아니고 VMD라는 직종을 대체할 수 있는 직종이 있기 때문에 VMD에서 사람을 많이 안 뽑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VMD라는 업계에 또 다시 도전을 하면은 너무 또 제가 요즘 신입을 잘 안 뽑으려고 하니까 리스크가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내팽겨져 버릴까 봐 또 팽 버려질까 봐 좀 두렵기도 해서 그냥 좀 지치기도 하고 그냥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활용을 해서 온라인 MD 지원을 해보고자 해서 좀 이런 컨설팅 또 자기 객관화도 필요해서 제가 이런 컨설팅 상담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전공도 그쪽으로 하셨는데, 네네네. VMD 업무는 본인에게 네. 잘 맞는다 생각하세요? 네. 어떠세요? 처음에 디자인 그 브랜드 인하우스에 들어갔었을 때는 좀 챙길 게 굉장히 많고 좀 저 자체의 성향이랑 솔직히 제 자신을 제가 좀 더 잘 알잖아요.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시스템이 좀 저랑 좀 안 맞았다 이런 생각은 들었었어요.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뭐 디자인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걸 다 아우를 수 있는 직무 역량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적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한 부분을 좀 파고들어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몰두하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VMD 업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방면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직무 역량이 필요시 되는 직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애초에 패션 관련한 전공을 하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 전공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옷을 굉장히 좋아했고, 또 어렸을 땐 잘 모르잖아요. 그 현실 세계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진짜 외적인 면만 보고, 제가 이제 패션이라는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였어요. 그래서 패션을 선택해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막상 이제 옷을 만드는 것과 보통 이제 디자인이라는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전공이다 보니까 옷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런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결정하게 된 거였죠. 네. 그게 본인에게 잘 맞고 그걸 하면 보람이나 인지를 느끼게 됐나요? 아니면 뭐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이 들었나요? 솔직히 적응을 많이 하진 못했어요. 좀 옷 만드는 실력이 옷을 만드는 부분이 저랑 안 맞는다라는 결론이 났었거든요. 학교를 다니면서. 너무 이제 수제적인 부분도 많고, 또 저는 이제 손으로 이제 뭔가 그 만드는 그 기술이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패션 전공을 살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이후로 좀 이제 토익도 따고, 오픽 시험도 보고, 그리고 면허 시험도 보고 이러면서 스펙 따다가 이제 아버지가 섬유회사 쪽 다니셔서 텍스타일 쪽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서 텍스타일 디자인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텍스타일 학원비를 벌려고 리테일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리테일 거기 회사에서 좀 수치적인 감각이 좀 남다른 것 같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CA로 일을 했었어요. 잠깐 동안. 지금까지 제가 들은 얘기를 기반으로 보면 네네. 본인에게 안 맞는 일을 계속 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업무적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몇 번 도전했는데 회사와 핏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이 업무 자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 속성과 우리 상담하는 분 개인적 성향이 안 맞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도 이런 건 나한테 안 맞는데 특히 뭐 멀티태스킹 관련한 거 그리고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본인의 개인적 성향하고 안 맞는데 그거에 억지로 내가 맞추다 보니 그게 본인 스스로도 느꼈지만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는 이분은 일에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준 거죠. 사실은 그 인턴 과정은 어느 회사나 다 있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패션이라든지 개인적 취향이나 개인적 뭐 감각이 필요한 그러한 직무에는 이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잘하는가 못하는가를
늘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다른 곳을 간다 하더라도 비슷한 시행착오를 겪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직무 전환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을 것 같아요. 또 음, 반복적인 그런 그 과정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네, 네, 예. 자, 그러면 그 아까도 본인이 갖고 있는 본인의 자원들을 재점검하셨잖아요. 네, 경험과 지식, 뭐 이런 것들을 재점검한 것처럼 지금 이 네, 순간에서는 그동안에 본인이 가져왔던 경험이나 지식,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문을 재고민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네, 속에 온라인 MD가 맞을 수 있다고 봐요. 네, 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뽑는 분 입장에서 내가 온라인 MD로 뽑힌다면 어떤 측면에서 뽑힐 수 있을까를 이제 걱정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동안의 경험이나 내용을 볼 때 본인의 그 온라인 MD로 전환할 수 있는 본인의 강점 내지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강점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꼼꼼함이랑 좀 전략을 좀 그러니까 짜는 걸 좋아하는? 근데 솔직히 이건 이제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강점에 넣었어요. 전략을 좀 짜는 것도 좋아하고 또 꼼꼼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파고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를 좀 좋아한다. 그런 걸 좀 느꼈었어요. 자, 그, 여기서 네, 관점이 네네, 지금 달라졌어요. 네, 그 강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 객관적으로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셔야 해요. 뭐냐 네, 하면 나는 꼼꼼하다. 그리고 나는 전략을 좋아한다는 나의 관점이에요. 그죠? 아, 네,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거지. 그러면 뽑는 분 입장에서는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대봐라. 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네네. 나의 꼼꼼함이 발휘돼가지고 구체적인 업무 속에서 드러난 성과, 이걸 얘기를 해줘야 하고, 네. 전략을 잘 짠다라고 한다면 그 전략 수립을 잘 해서 판매에 기여하거나 뭐 그 관련된 업무를 더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이나 사례를 얘기하셔야 해요. 아, 네. 그러면은 말씀드릴게요. 예.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저 에이랜드 명동에서 그냥 아르바이트로 일했었는데 이거는 좀 소소한 부분인데 그때 하루 20벌 이상 판매해서 매출 최대치인 하루 250만 원의 결과를 낸 경험은 있었거든요. 네네. 요거는 사실은 뭐 VMD나 이런 판매점에서 지원하실 때 그것이 의미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온라인 네네. MD에서는 이거를 의미 있게 얘기하시려면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 해요. 왜 그렇게 결과를 냈는지, 어떤 부분에 고민해서 그 남들보다 탁월한 성과를 냈는지. 근데 이건 오프라인에서의 그 경험이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네네. 2010년이면 지금부터 6년 전이에요. 네. 너무 멀어요. 가장 어, 보통 그 네. 성과나 본인의 역량을 표시할 때는 최근 3년 이내, 가장 최근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네. 보는 그 관점이에요. 왜냐? 지금 네. 그 신입을 안 뽑는다 했잖아요. 안 뽑는 이유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뽑아요. 그리고 네네. 과거에 지금처럼 이제 정말로 온라인 환경이 뭐 매일매일 달라지는 이러한 급변하는 그 세계 속에서는 6년 네. 전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은 뽑는 분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네. 꼼꼼함이나 성과를 얘기하실 때에는 가장 네네. 최근의 것들 중심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다시 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동안의 네. 경험이 온라인 MD로 지원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강점, 성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성과 부분보다는 이제 강점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에서 일했을 때 네. 주 사업자 경쟁 현황에 대해서 보고할 일이 있었어요. 업무가 좀 많았어서 저희가 매월 초마다 이렇게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고를 하는 것을. 근데 이제 이걸 강점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퇴근을 좀 늦게 했거든요. 그거를 좀 책임을 져야 돼가지고 그 늦게까지 이제 경쟁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기 위해서 그냥 업무에 착실히 수행을 했다. 그 부분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인턴직이 네. 불구하고 그냥 뭐 그런 거 대충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대충 넘어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럴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그 업무에 착실히 수행을 했다. 그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MD에 관련된 거로 봤을 땐 이제 고객들 온라인 주문 접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고 관리에 확실히 임을 했고, 그리고
좀 자, 항상 이제 매출 적성을 예, 네네. 말씀 좀 죄송한데, 지금 얘기하신 거가 사실은 뽑는 분 네. 입장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자, 이제 온라인 MD로 본인이 전환하신다면 경력이 아닌 신입으로 도전을 하셔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네. 이제 지금부터는 좀 적나라하게 얘기 드릴게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한 지 몇 년 되셨죠? 오래됐죠. 한 4년 됐죠. 네. 그죠? 그리고 그 네네네. 사이에 다른 경력이 있고, 또 네네네. 사실은 지금 연배도 2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면 뽑을 분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면에 불리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온라인 네. MD를 뽑는, 신입을 네. 뽑는 이 포지션으로 직접 도전하기에는 조금 그분들이 볼 때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뽑는 분들은 늘 기존에 계신 분들과의 관계,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일을 하실 수 있나 여러 가지 면들을 같이 고려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도전하실 온라인 MD 부문은 패션 쪽이실 거잖아요. 특히 이제 네. 여성 패션 중심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동안의 경험치로 네. 봤을 땐 네. 그렇다면 여성 패션 쪽 부분으로 접근을 하실 때 나와 비슷한 연배 또는 나보다 어린 분이 대리나 나의 선임으로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네. 그죠? 그럼 뽑는 네. 분 입장에서는 한 분만 보고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명에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네. 최대한 조직의 룰, 상하 계열을 흐트리지 않는 상황에서 뽑고 싶어 해요. 네. 다른 네. 네. 분하고 비했을 때 경쟁이 조금 불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네. 적나라하게 네. 얘기 드린다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그걸 돌파할 수 있는 우회 전략이 필요해요. 네. 네. 자, 정직원으로 그 도전하시는 거, 도전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회 전략은 뭐냐 하면, MD를 보조해주는 서브 아, 맞아요. MD 네. 네. 있어요. 보통 그거는 정직원이 아닌 파견 회사에서 인력이 파견되어서 그분들이 네. 그 업무를 수행해요. 네. 네. 주로 네. 어떤 업무를 수행하냐면, 네. 온라인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이러는 업무이죠. 네, 맞아요. 네. 네. 예. 그러면 그거부터 도전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게 네. 지금으로서는 입직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아, 그래서 지원했거든요. 예, 며칠 전에. 예, 네. 한 세 군데, 한 네 군데 지원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세요? 지금 대체 공휴일이라서 그런지 연락은 안 왔는데 연락 기다리고 있고 또 포트폴리오도 이제 레이아웃을 좀 짜서 만들고 있어요. 네, 상세 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좀 기업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있고 또 지금 그 MD 준비하는 스터디 거기도 연락을 했었어가지고 네. 이력서 상에 올려놓으신 인스타그램의 네. 페이지들을 보니까 이거는 그쪽과 전혀 관련 없는 행사나 앨범 디자인이던데요? 뭐 따로 그걸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취미로 만들었던 건데, 뭔가 좀 공백 기간 동안, 제가 포토샵 일러스트의 실력을 좀 입증해 줄 수 있는 작업물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엔터테인먼트 쪽, 그쪽 앨범 그냥 취미로 그냥 작업하는 거 좋아했어서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잠깐 했었던 거였어요. 아, 따로 포트폴리오가 있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아니요. 그쪽은 없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취미로 그냥 아트워크를 한 것들 뿐이었었어요. 네. 음, 그러면 그 이제 상품 이제 그걸 이제 보조 MD 또는 온라인 VMD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쪽을 지원하신다면 그것과 연계된 어떤 본인의 강점, 뭐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어떤 거 있을까요? 요 온라인?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네네. 컴퓨터 활용해서 네네. 상품을 등록하거나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본인이 해봤다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을? 아, 지금 네네. 지원하시는 보조 MD, 온라인 VMD의 경우 네네네. 업무적으로는 그 정직원인 MD가 상품을 소싱하고 소싱한 상품을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할 때 그 온라인 네. 등록을 도와주는 역할이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상품 등록 후 관리, 뭐 네. 문의가 오면 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상품 판매나 상품 재고에 대한 그 데이터 관리, 뭐 이런 것까지거든요. 그 네네네. 온라인 VMD 역할은. 그러면 그것과 연계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 여기서 경험했던 내용이라 하면 첫 번째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겠죠. 전자상거래를 보면 프론트 단이 있고 백엔드 단이 있잖아요. 프론트 네. 단은 화면에 노출되어서 보여지는 부분, 백엔드 단은 로그인해서 들어가서 상품을 등록하거나 관리하고 데이터 수치를 보는 페이지들. 일반인에게 보여지진 않지만 그 네네. 관리자들이 볼 수 있는 페이지. 이쪽을 백엔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백엔드 단에 대한 경험, 등록 내지는 관리. 또 하나는
상품 페이지를 네. 디자인하거나 상품 페이지를 예쁘게 만드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예전에 경험해 봤다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 어떠세요? 말씀하신 게 온라인 VMD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혹시?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그 말씀하신 업무 중에서 웹 디자이너랑도 좀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제가 사실 온라인 VMD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VMD 시장이 온라인에도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근데, 음, 제가 뭐 상품 등록한 경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제가 뭐 프론트, 백엔드 이쪽을 좀 활용할 부분이 없어서. 만일 그렇다면 따로 학원을 다니시면서 배워야 해요. 요걸 왜 얘기 드리냐면은 지금 단계에서 지원을 하면 사실은 채용까지 될 확률이 지극히 낮은데 제가 볼 때 이건 지극히 저의 주관적 관점이에요. 지금 네, 강점은 첫째는 네, 오프라인에서 패션에 대한 경험을 했다. 두 번째는 그쪽 전공자이다. 세 네, 번째는 영역은 다르지만 그래픽 프로그램을 다룰 줄 안다. 이거든요. 이러한 네, 강점들을 보완하려면 온라인 MD의 역할과 온라인 MD의 속성을 이해하는 면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안 됐기 때문에 따로 학원을 다니시든지 해서 보완하셔야 해요. 지금 단계에서 혹시, 지원을 네. 한다면 안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그 일했던 것도 좀 활용을 해서 네, 거기에서 좀 데이터를 좀 다뤄봤었으니까 네, 그 공기계 재고 관리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실적 관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이 좀 온라인 MD에도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통 온라인 네, MD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네, 역할이 네, 상품을 셀렉트하고 네, 업체를 컨택하고 네, 단가를 협상하고 네, 이벤트를 기획하고 그 네, 다음에 하단의 업무가 데이터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메인 네, 업무를 알고 있느냐 못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네, 네, 메인이 아닌 서브를 지금 알고 계신 거라 이게 본인이 생각할 땐 그래도 경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 채용은 늘 경쟁이거든요. 그러면 네, 나보다 더 그 중요한 메인 업무, 상품을 고르고, 그리고 업체를 관리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단가를 협의하고, 그리고 프로모션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런 업무를 했던 다른 분 대비해서는 본인이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음, 경쟁력을 만드시려면 사실은 지금 경험으로 충족할 수 없는 부분들을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습득을 하셔야 해요. 온라인 VMD라고는 아마 없을 거고, 온라인 MD 과정이 아마 있을 거예요. 몇몇 학원에서. 네, 네, 그런 곳에서 본인이 네, 이제 공부를 더 하시면 좀 더 유리하시죠. 그리고 보통 그런 데에서는 추천을 하거든요. 그 졸업생 중에 관련한 전공자, 경험 있는 분, 그리고 학원을 잘 수료한 분, 이런 분들을 필요한 곳에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추천받기에 본인은 굉장히 유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네, 네, 단계에서는 그 기존에 하셨던 VMD,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앞으로 시장은, VMD 시장은 점점 축소될 게 분명해요. 왜냐? 오프라인 매장도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리고, VMD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직영점, 이런 데도 점점 매장의 성격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럼 예전에 VMD의 고유한 업무 자체도 변화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네, 그리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딱 맞는 사람 아니면 안 뽑겠다가 요즘 경기 흐름의 대세이거든요. 네, 그중에 네. VMD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영역이 돼버렸어요. 왜냐? 음, 그 수요는 점점 줄고 있는데 공급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니까. 그런 네, 네, 면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경력을 전환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분명히 맞는 길이고 그 가운데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적합한 부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더 필요한데 그것이 온라인 MD라면 온라인 MD로 바로 들어가기에는 경력이 지금 없고 나이는 높은 편이시기 때문에 신입으로 네, 가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온라인 MD 교육을 따로 받으시고 온라인 VMD 또는 MD 보조에 파견하는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신 후에 그것이 몇 년 된 후 다시 정직원으로 도전을 하시는 거, 경력직으로. 그게 우회 전략으로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어요. 네, 또, 그렇군요. 또 하나 팁을 드릴게요. 지금 경험이 다 1년 미만으로 짧게 짧게 있으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인턴으로 하셨던 것도 다 짧고, 그거 이거,
예, 계약직이었어서 제가 뭐 어떻게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서 네네. 이제 아예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그냥 9개월 계약직이었어가지고 네, 한 거였어요. 예. 네네. 요번에는 만일에 파견하는 회사에 MD 보조 또는 온라인 VMD로 가시게 되면 요번에는 네. 한 회사에 보통은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 그 관리를 하거든요. 그걸 네. 반드시 채우세요. 네. 이 경험이 왜 필요하냐면은 뽑을 분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서 오래 경험을 했던 분을 선호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짧지만 좀 핵심이 되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제가 중간에 뭐 개입도 하고 그랬는데, 네네. 그냥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에게 이제, 이거는 이제 무료 코칭이고, 유료 코칭의 과정도 있어요. 이직과 관련한. 그래서, 만일에 이제 꼭 필요하시다라고 판단이 되면, 유료 코칭을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 관련해 가지고 좀 더 디테일하게 본인이 이제 어떤 쪽 본인의 개인적인 강점 중에 어떤 부분을 그 더 중요하게 봐야 할지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경력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활용한다면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이직 플러스 커리어 코칭에 관련한 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저희 담당하는 직원이 관련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마칠까 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뭐 짧지만 그 얘기 나눈 거 어떠셨나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분을 저한테 좀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네네. 저도 이제 객관적인 그런 조언이 필요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를 몇 개 들은 것 같아요. 도움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얘기가 도움이 됐으면 저도 보람을 느끼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